예, 295페이지입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1조부터 20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점유자는 당연히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점유자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말해요. 그러므로 본권은 회복자에게 있기 때문에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복자라 말해요. 무슨 말인지. 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본권 중에 어떤 물건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 등이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근데 소유권과 같은 본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회복자에게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을 돌려달라 주장하는 자가,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가 무엇이다? 회복자다. 그럼 왜 이런 관계가 생겼는가 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볼게요. 자, 부동산을 예를 듭니다. 갑을 간에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매매했다고.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이 매매 목적물은 누가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이요. 그럼 만약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이 말소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예, 판례의 유인성설이요. 그리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매수인은 이제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란 본권은 누구에게 있고? 매도인 갑에게. 즉 매수인은 물건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다면 무엇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점유권이. 그래서 을이 점유자고 본권이 없는 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이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해? 회복자예요. 그래서 201조부터 203조까지의 점유자와 회복자란 이야기는, 점유자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는 하고 있지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없어요. 그런데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에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무엇이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그럼 나중에 3월부터 할 내용인데, 만약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본권이 있다면 이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그건 나중에 할 것.
그럼 지금부터 201조부터 203조까지를 분석해 볼게요. 자, 민법 201조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에요. 수취한다는 말과 취득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 여기에 과실은 열매를 말한다. 열매를. 아까 점유에서 과실이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의 과실은 잘못을 말해요. 점유에서 과실이 있는 과실 없는 점유할 때 과실은 이 과실을 말한다고. 지금 하는 과실과는 같은 과실이다, 다른 과실이다. 다른 과실이에요. 지금은 열매를 말해, 직역한다면. 그래서 입문 과정에 이런 걸 했었다고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눌 수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된 산출물. 사과나무란 물건이 있다면 사과나무란 물건을 왜 재배를 하고 있어? 사과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사과란 열매가 천연과실이에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된 산출물. 개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를 말한다고. 만약 을이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빌려주었다고, 임대차.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 을에 대해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 만약 물건이 건물이라면 월세를 지급한다고. 월세와 같은 것이 물건을 사용한 무엇이다? 대가라고. 그럼 원칙적으로 사용이익하고 사용대가는 다른 말이에요. 사용대가는 을이 병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로 차임, 월세 등을 받는 게 무엇이고? 사용대가요. 을이 직접 이 물건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것은 무엇이고? 사용이익이고. 엄밀히 말하면 사용대가와 사용이익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이 사용이익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준할 준자예요. 굳이 말하면 과실처럼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과실처럼 취급하겠다는 말은 사용이익은 원래는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썰렁한 이해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노모한테 내일부터 당신을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그분이 울어요. 빌어먹을 놈 평생 키워놨더만. 어머니처럼이 뭐냐,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니니까 어머니처럼 모신다는 말이지. 과실처럼 취급한다는 말은 사용이익은 원래는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판례가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예. 를 먼저 기억하고 20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본건이 없는 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없는 점유를 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이요. 근데 제2항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있다 없다? 사하자 있는 점유를 해서는 원칙 권리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1, 2월 달은 기본 골자만 이해하면 됩니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제3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 준할 준자에 쓸 용자예요.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제3항은 시험에는 정답은 안 돼요. 해석을 한다면 서로 선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여기에 관계된 사항은 1, 2월 달부터 유념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01조를 보면 제1항은 그렇게 돼 있고 제2항에 관계된 사항은 3, 4월 달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 그 말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소비 닦아 써버렸다면 돌려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과실을 훼손, 멸실한 경우 그때는 과실을 돌려줄 수는 없고 대가를 돌려줘야 되는데 목적물에 즉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것이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2항이요. 법 조문을 보십시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한번 자르시고 만약 소비하였거나 자 체크 과실로 인하여를 체크하시고 가로 점유자의 잘못으로 라는 말은 법 조문에 없어요. 저자가 이해하라 적어놓은 거예요. 과실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이 훼손됐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때만 대가를 보상합니다. 과실의 대가를 보상에 체크해. 소비하였거나는 큰 의미 없고 과실을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는 것은 점유자에게 과실, 즉 잘못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게 3월달용이에요. 일단 체크해 두시고 이 부분은 3, 4월 달에 강조를 할 것. 그 다음 202조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선의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천년과실, 법정과실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 그리고 이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선의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202조를 확인해 볼게요.
예,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에요. 만약 이 점유자가 이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다고 그때 회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걸 말해요. 그럼 먼저 조문을 확인하기 전 어리갑에 대하여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이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책임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책임 있어야 돼. 이게 3, 4월달용이에요. 그럼 일단 체크를 해두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296페이지의 아래쪽 202조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체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까지요. 그걸 3, 4월달에 강조할 것이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때 시험의 논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게 논점이에요. 현존 이익만을 손해배상할 것인가,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을, 아니면 손해를 전부를 배상할 것인가, 그 범위를 202조에 규정하고 있다고. 그럼 이런 걸 했었네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선의 점유자가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의 점유자도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의사를 갖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는 이거 하나만 들고 갈 거예요. 이것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다르거든. 나머지 세 가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똑같아요.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 내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런데 나머지 셋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실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나머지 선의이지만 타주라거나 악의 점유자는 자주타주를 구별하지 않고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만 해? 전부요. 그럼 사례는 시험 아닙니다. 이 법 조문만 시험에 물어본다고.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할까 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얘 너무 집착할 가치 없어요. 갑이 밭을 잘 가는 소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밭을 갈기 위해서 이 갑이 소유하는 소를 샀다고.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 소라 물건을 그림 못 그립니다. 예. 찌갔네 꼭. 소입니다 소. 소라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갑이 소유자지 을이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나 소유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만 하고 있다면 점유권은 인정되거든. 점유자요. 그리고 소유자인 갑이 자기 소유 물건의 점유를 회복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 매수인 점유자 을이 꼬리곰탕을 너무 사랑해요. 밭을 갈다가 탐스러운 이 소의 엉덩이를 바라보다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밭 가는데 꼬리가 무슨 필요 있어? 하고 꼬리를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곰탕을 딱 끓여 먹어버렸다고요. 그럼 이 매수인은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건을 멸실훼손시킨 것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소유의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라 얘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 좀 하시고 내 물건을 내가 멸실훼손한다 할지라도 남이 딴지를 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차후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 소란 물건을 돌려줄 때 꼬리가 잘린 채로 돌아간다. 꼬리를 붙이고 손해배상까지 한다. 줄여서 꼬리를 자른 채로 간다. 붙여서 보낸다. 자른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다?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그 말입니다. 선이면서 자주라면.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지만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매수했어.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는 물건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남의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멸실훼손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소를 돌려줄 때는 꼬리를 붙여보낸다. 잘린 채로 보낸다. 붙여서 보낸다고. 어찌 붙일 건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말입니다.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 꼬리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든다면 가령 갑을간에 이 소를 임대차 했어요. 빌렸다고. 대가를 주기로 하고. 그럼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자주다 타주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데도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점유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점유할 수도 있는데 알았든 몰랐든 남의 물건을 빌려 함부로 멸실훼손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타주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반대로 한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는 자주 타주를 구별하지 않고 손해 전부. 되겠습니까? 예. 선이라면 소유의사가 있다면 무엇? 현존이익. 소유의사가 없다면 무엇? 손해 전부요. 그 네 가지를 전부 기억하면 헛갈리기 때문에 하나만 꼭 기억하자.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는 목적물을 멸실훼손해도 회복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손해배상은 무엇의 범위 내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어떻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다.
집에 가면 속꼬리만 생각난다. 예, 203조를 해볼게요.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이요. 자, 뭐니까 여기서 해볼게요.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합니다. 점유자가 지금 본건이 없는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회복자가 내 물건 돌려주세요 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면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예, 목적물은 돌려드리죠. 그러나 당신 물건에 내가 비용을 지출했네요 라고 비용을 돌려달라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201조 203조에서 201조와 2조는 선의 악의를 언급하지만 203조는 선의 악의란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회복자에 대해서 선악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201조 202조와 달리 203조는 선의 악이란 말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선악 불문하고 행사합니다. 예. 목적물의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회복자가 내 물건을 돌려달라 청구하면 그때 무엇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요. 그때 203조 제1항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3항은 유익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필요비란 이야기는 개념 암기할 가치 없고 이 물건을 현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그래서 법률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 그럼 예를 든다면 필요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장마철에 지붕이 노후화돼서 안방으로 비가 주룩주룩 쏟아집니다. 그럼 지붕 수리하는 게 필요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가옥은 집은 사람의 주거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안방에 비가 주룩주룩 새면 방치하는 것이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됐습니까? 예. 그런데 필요비는 203조 제1항에서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한 필요비로 나누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요비가 있고 특별한 필요비가 있을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통상 특별이란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붕 수리비를 예를 들었다고. 세월이 흘러 지붕이 자연적으로 노후화돼서 지붕이 새서 지붕을 수리하는 것은 통상의 필요비예요. 그런데 지붕을 지난달에 수리했다고. 근데 이번 달에 태풍이 몰려와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것은 통상적이다,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예요. 왜 통상 특별을 나누는가 하면 법률이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는 세임셈 퉁치겠다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는 적법한 적절한 용어 표현 아닙니다. 이해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특별한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특별한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필요비를 통상과 특별로 나눌 수 있다고 여기서는. 그럼 응용한다면 시험 지문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통상의 필요비는 상한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는 틀려요. 무슨 필요비를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이요. 특별한 필요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에요. 자, 집을 예를 든다면 가령 집을 지을 때 그 당시에 건축공법이 외벽에 타일을 많이 바른 시기였어. 타일은 세월이 흐르면 흉물스럽게 일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타일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고 사람이 못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단지 보기에 흉물스러울 뿐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타일을 다시 발랐다면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익비의 일종입니다. 유익비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지출액을 상한 청구할 것인지 정가액을 상한 청구할 것인지 하는 선택은 누가 할 것인가? 자, 칠판을 보시고 한번 찍어 볼게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점유자, 유익비 상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복자. 점유자가 선택하면 큰 쪽을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하면 적을 쪽을 선택한다고. 입법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바라본 것이 입법자들의 시선이라고. 정가액 지출액을 선택하는 자는 누구다? 회복자예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까 봐 예를 든다면 이 집이 5억짜리예요. 이해는 시험 아닙니다. 5억짜리 집에 타일을 바를 때 5천이 들어갔다고. 매매하고 자기 집이라고 즉 외벽을 전부 타일을 새로 발랐어.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란 게 밝혀져 버렸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가액이
목적물을 반환 청구받았을 때 보니까 정가액이 7천일 수도 있고 3천일 수도 있다고. 제가 수치를 마음대로 한 겁니다. 물론 정가액이 5천 그대로일 수도 있고. 그럼 회복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회복자는 얼마를 선택할 것이다? 5천이요. 지출액 선택한다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회복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다? 3천을, 정가액을 선택한다고.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회복자가. 점유자가 선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필요비는 많지 않은 게 일반적, 유익비는 통상적으로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허여란 말은 허락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유익비가 많다면 당장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유익비를 상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고. 그때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하면 돼. 유익비 상환기간을 좀 유예해달라고. 그럼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익비에 대해서 허여했다면 이 기간 내에 유익비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유치권이랑 물릴 거예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잖아. 필요비를 지출했던 유익비를 지출했던 전부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무엇에 관하여 생겼다고? 이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나중에 3, 4월 달에 할 유치권 성립을 저지시키기 위한 권리예요. 법원이 상당한 시한기간을 허여했다면 이 기간 내 유익비를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회복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내 물건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했을 때 점유자가 유익비를 안 돌려준다고 유치권 행사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 언제까지만 유익비를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이 허락한 기간 내. 이런 거 나중에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지금은 예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300페이지요. 자, 300페이지 법 조문 3개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204조는 점유의 회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1항을 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반환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205조 점유의 보유라고 되어 있고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04조 제1항과 205조 제1항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6조 점유의 보전이요.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방해의 예방 또는의 동그라미요. 별표 하나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3, 4월 달에 할 복잡한 판례 중에 하나. 현행 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함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반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요건은 같다 다르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 할 것. 그럼 지금 방금 법조문을 가볍게 확인한 이유는 206조가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또는이라고 돼 있다고. 또는이란 말은 여백의 선택적이라 저것이고 민법은 정통법학이기 때문에 또는 및 이 단어로 장난 안 쳐요. 풀어서 물어본다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함께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그걸 두 번이나 정답을 만든 거예요. 밋이 아니라 또는이에요.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함께 행사하지 못합니다. 반면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 제거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밋이라 돼 있잖아. 그는. 되겠죠? 예,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 205조 제2항을 한번 볼게요. 전항의 청구권은 전항은 청구권이 두 개잖아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데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 안 합니다.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방해를 제거할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결국 제2항에서 말하는 전항의 청구권이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은 말하지 않아요. 예, 그건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적지 마세요. 한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했을 뿐. 그럼 중요한 것은 204조예요. 오른쪽 페이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예. (205조와) (206조의) 보유와 보전은 시험에서는 용어 아니에요. 시험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란 용어만 사용해요. 그런데 204조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용어 다 시험에 써요. 점유 회수 청구권이란 말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란 말은 같은 권리입니다. 얘를 기억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요건을 셋을 규정해 놓고 있다고. 이 요건 셋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갑이 있어요. 그런데 을이 이 갑의 점유를 침탈을 해야만 해요. 그때 점유자가 침탈자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는 것이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여기에 점유의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 점유를 강제로 빼앗은 것을 말해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자의 점유, 사실상 지배 상태를 강제로 빼앗은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침탈이에요. 그럼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거나 또는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잃어버려서 을이 잃어버린 물건을 섭득한 것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침탈을 이해하라 과장되게 표현하면 제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해서는 제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뺏어가야 돼. 과장되게.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거나 또는 점유를 잃어버린 것은 을이 갑의 손모가지를 비튼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두 번째, 만약 이 침탈자가 침탈한 물건을 병에게 매매 등을 했다고. 그럼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이 병과 같은 매수인 등을 특별 성계인 또는 특정 성계인이라 말해. 특정 성계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특별 성계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점유자가 이 특별 성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의 악의로 나눈다고요.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세 번째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나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일정 기간 내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 행사하라? 1년 내요. 이 1년 내라는 것이 참고로 제척기간이에요. 이 말은 시험 지문에는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 제척기간인데 판례가 이 기간만큼은 출소기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날출자에 소송할 때 소자예요.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란 말은
재판상으로만 권리 행사하지 재판 외로 권리 행사 못한다는 말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이것만 포인트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1년 내는 판례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다? 출소기간,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하는 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요건에 의하여 무엇을 행사하는 것이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요.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달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갑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있다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원인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침탈이 아니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해요. 그리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제한 없이 행사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와,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하면 못 돌려받는다더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단지 갑에게 점유권만 있지 본권이 없다면 이 경우는 못 돌려받아요. 근데 본권이 있다면, 소유권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때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무엇이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이런 경우는 무슨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점유물 반환 청구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련된 이렇게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